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김양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이제 유형계산 길고도 길 여정입니다. 감가상각, 재평가 모형, 손상, 제거, 처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취득원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후속원가, 여기서 먼저 후속원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뒤에 속하는 원가예요. 뒤에 속하는 원가로서 후속원가입니다. 뒤에 속하는 원가로서 취득 이후의 지출입니다. 뭐라고요? 취득 이후의 지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취득 후속원가, 취득 이후의 지출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드려버리고 후속원가는 두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결론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후속원가는 14회 때 한번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후속원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취득 이후의 지출은,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인식을 뭐한다? 충족한다. 예스.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예스? 그럼 뭘로 잡아야 돼? 자산이지 뭘. 그렇죠? 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 잡을 만하대요. 그래요. 일단 필기하고 설명드릴게요. 2번.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너 자산 잡을 만하지 않대. 그러면 얘예요. 별거 아닌 것들은 뭘로 처리할까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 자산인식 요건을 뭐 하겠다? 충족한다. 그러면 yes. 그럼 뭘로? 자산으로 인식하고요.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no.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자산인식 요건이 뭔가요? 배워봤잖아요. 언제 자산을 인식할 겁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 그래야지만 돈 낼 만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장부에 적어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하잖아요. 어떤 자산이든 미래 경제적 효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자산인식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고요. 충족하지 못하면 뭘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과거 이름인데요. 이 자산인식을 충족한다, 이 이름을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자본적 지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이다. 즉 가치가 증대는 지출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자본적 지출이다. 그 다음에 자산인식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상 유지를 한 지출로서 뭐라고 그래요? 수익적 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제 이런 말 안 써요. 안 써요. 과거 이름이에요. 과거 이름. 어쨌든 의미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산이익을 충족한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자본적 지출. 자산이익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수익적 지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때 자본적 지출은 뭐냐?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입니다. 뭐가 증대돼요?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 가치가 증대된다. 내용연수가 연장이 되고 이렇게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자산이익을 충족하지 못한다. 별거 아닌 것들. 이건 뭐냐면 별거 아닌 것들은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면 별거 아닌 것들은 뭘로 인식합니까? 비용으로 인식한다. 결론은 이겁니다. 더 이상 배울 거 없어요. 그러면 우적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치사하게 유치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쌍팔년은 나온 문제죠. 자, 여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건물에 형광등을 교체했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거죠?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니까 자산이익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뭘로 인식할까요? 비용으로 인식하겠죠. 자, 제가 여기에 창문이 하나 깨졌습니다. 창문을 하나 교체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죠?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자산이익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비용을 인식하죠. 그다음 제가 이 강의실에 흰색 페인트인데 이걸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도장을 했다. 도장이라고 그래요. 도장. 우리가 집에 있는 도장이 아니라 도색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도장이라고 합니다. 도장을 했다. 그렇다고 가치가 증대되나요? 아니잖아요.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제가 1층에다가 2층으로 집을 증축했다. 이렇게 뭐 했다? 중축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가치가 증대되나요? 이것도 자본적 지출로 보겠습니다. 엄청난 일.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자,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1층, 2층에다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어때요? 엄청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치가 증대되겠죠? 그러면 자산의 어퍼지라고 자산의 원가에 뭐 시킨다? 포함시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응? 그래요. 기본적인 테마는 아셨죠? 그러면 후속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뭘로 인식할까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뭘로 인식하겠다? 비용. 우리 시험에 나왔죠. 14회 때. 사소한 부품을 교체했다. 사소한 부품 하나를 교체했다고 가치가 증대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현상 유지 지출로서 뭐예요?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것들. 자, 먼저 필기한 다음에 할게요. 정기적인 종합 검사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뭐가? 종합 검사가 필요하다. 또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정기적인 종합 검사가 필요하다. 또는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면 어때요? 요건에 따라서 자산이신 요건을 뭐 한다면? 충족하면. 예스? 자산이신 요건을 뭐 한다면? 충족한다면 뭘로?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아셨죠? 정기적인 종합검사나 정기적인 교체로서 자산이신 요건을 뭐 하면? 충족하면. 예스. 충족하면 뭘로 인식한다?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나 정기적인 교체. 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 볼까요? 이런 것들이 뭐 있냐면 여러분 비행기 보셔요. 제가 항상 비행기로 설명하는데요. 자,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100억 주고 샀습니다. 얼마? 100억 주고 샀습니다. 이 비행기 몇 년 탈 거냐? 50년 탈 겁니다. 내역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50년. 그치? 너무 긴가요? 어쨌든 50년 탈 거다. 20년만 타? 20년만 탈 거다. 100억 주고 샀습니다. 내역연수는 2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비행기 안에 뭐가 있나요? 여기? 좌석이 있겠죠? 이 좌석들. 그죠? 이 좌석들 여러분 20년 탄다면 이거 여러분들은 좌석 어때요? 타겠습니까? 더러워서 안 타요. 그죠? 아셨죠? 그래요. 그러면 이 좌석 같은 경우는 치사실 이러한 좌석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뭐 한다고 해요? 교체합니다. 근데 이 좌석을 교체하는데 1억이 발생했다. 1억이 들어갔다면 이 1억 어떻게 할까? 자산 잡을 만하지 않나요? 그죠? 금액적으로 크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산 원가에 뭐 한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기적인 종합검사나 정기적인 교체로서 자산인식권을 뭐 한다면? 충족한다면 뭘로 인식한다?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거 20년 타면 더러워서 안 탈 거예요. 그래서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자석을 뭐 한다? 교체한다. 그럼 돈이 들어가겠죠? 1억이 들어갔다면 어때요? 가치가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깨끗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추려봤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자산이익을 충족하면 자산,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 현상 유지 지출.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 즉 사소한 부품을 교체했다면 별거 아닌 것들은 비용. 정기적인 종합검사 또는 정기적인 교체로서 자산인식권을 뭐 한다면? 충족한다면 자산 잡을 만하다. 이런 내용이 126쪽과 127쪽에 걸쳐서